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진짜 변수는 조용히 다가온다. 커뮤니티 곳곳에 번지는 조용한 환매와 대규모 소각 관측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만져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내일 아침 수수료 전액 소각과 채굴 방식 전환이라는 두 장치가 동시에 눌린다면 무엇이 먼저 움직일까? 차트의 선일까? 아니면 사용자들의 손끝일까? 수수료 소각은 작동할수록 더 희소해지는 역설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거래마다 0.01PI가 빠져 임시 지갑을 거쳤다가 다시 보상으로 흘러가는 회로인데, 이 흐름을 사용 소각으로 꺾으면 공급 압력은 줄어드는 대신 참여자에게 돌아오던 미세한 동기부여가 사라진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 희소성의 미소와 인센티브 공백의 한숨이 맞부딪힌다. 일별 거래량이 공개되지 않아 총액은 추정에 의존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저수지가 되듯 누적 수수료가 꽤 큰 수치가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소각은 얼마를 태우느냐만큼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유틸리티 기반 보상, 제한적 환매, 거래 수수료 할인, 파트너 혜택 같은 대체 장치가 동시에 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랠리 뒤 피로감만 남는다. 파일을 이미 놓쳤다는 마음이 들까요?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현장에서 보이는 속도로 판단을 유도합니다. 신원 확인을 마치면 보상 토큰이 조용히 적립되고 동네 결제로 이어지는 경로가 숫자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훨씬 민감하다. 채굴 중단 또는 활동 기반 전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오랜 출석 습관이 뒤집히는 듯한 박탈감이 솟는다. DAU가 꺾이고 앱 트래픽과 유동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풍경이 열린다. 신규 발행이 멈추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남는 유통량의 질이 달라진다. 버튼 대신 기어로 보상을 받는 모델 결제를 발생시키고 지역 상권과 연결하고 검증 노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생태계 도구를 만드는 행위가 채굴이 되는 설계가 치밀하게 작동한다면 버튼 광클은 줄고 가치 창출이 남는다. 문제는 측정과 공정성이다. 인위적으로 거래를 쪼개는 보상 사냥을 어떻게 걸러낼지, 기여를 어떻게 정량화할지, 오라클 반부정 필터 자동 검증 같은 안전핀을 어디까지 깔지, 그리고 토큰 보상 외에 수수료 할인, 트래픽 부스팅, 마켓 노출권 같은 실물 혜택을 어떻게 겹칠지가 관건이다. 슬라이드와 약속 대신 신호가 필요하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작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얼굴 인증 뒤 소액이 꾸준히 쌓이고 QR 결제로 빠르게 쓰이며 됐다, 안 됐다가 일상에서 바로 판명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미사용 토큰 잠금이다. 듣기엔 단순해 보이나 심리는 훨씬 복잡하다. 매도 대기 물량이 자물쇠에 걸리면 시장은 즉시 숨을 고른다. 지금 당장 쏟아질 파도가 없다는 안도감. 그러나 해제 날짜가 달력에 찍히는 시간 잠금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도리어 불안의 파도를 키운다. 그래서 더 강력한 카드는 조건부 잠금이다. 예컨대 생태계 앱의 월간 결제 건수가 기준을 넘었을 때, KYB를 통과한 상인의 실물 결제액이 목표를 초과했을 때, 검증자 네트워크의 가동률이 일정 기간 기준을 유지했을 때만 일부 해제되는 방식 해제가 공동 미션이 되면 잠금은 쇠사슬이 아니라 안전벨트가 된다. 다만 과도한 잠금은 유동성을 말리고 파트너의 운영을 막는다. 비율, 예외 속도를 정밀하게 조합해야 한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가볍게 비교해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굴기 소음도 전기료도 없이 휴대전화 하나로 인증하고 상점은 즉시 결제를 받으며 보상은 그래프가 아니라 생활 동선에서 측정된다고요. 이후의 모든 카드는 결국 투명성이라는 한 단어에 의해 평가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먼저 달린다. 커뮤니티가 주목한 큰 지갑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은다는 시선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환매에 의한 방어인지 다른 목적의 이동인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환매 자체는 죄가 아니다. 공개된 조건과 한도 아래 유통을 회수하는 건 분명 희소성 신호다. 그러나 과도하면 가격 개입 프레임에 갇히고 비공개로 흐르면 왜 숨기나가 더 큰 뉴스가 된다. 일정 규모 기준을 선공개하고 실행 내역을 온체인으로 남기고 환매와 소각이 생태계 확장과 어떤 고리로 이어지는지 나사처럼 맞춰 설명할 때 비로소 숫자의 맥락이 붙는다. 시장은 스토리보다 제도를, 제도보다 데이터를 신뢰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보아야 할까? 가격 곡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일의 온체인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거래당 0.01PI가 만들어내는 총 수수료가 얼마인지, 실물 결제, 송금 서비스 사용 건수가 어떤 경향선을 그리는지, 잠금 물량의 비율과 해제 속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대형 주소의 입출금 패턴이 환매 소각과 호흡을 맞추는지, 채굴 전환 이후에도 활성 사용자가 버텨주는지를 긴 호흡으로 추적해야 한다. 이 6줄의 그래프가 동시에 사용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정책 발표 없이도 가격은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반대로 이벤트가 요란한데 선행 지표가 비어있다면 불꽃놀이는 금세 어두워진다. 규제 리스크와 타이밍의 문제도 있다. 규모가 작으면 시장은 무심하고 너무 크면 불필요한 의혹이 붙는다. 그래서 충격을 분산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수요 확대와 보상 전환, 소각 환매 잠금의 호흡을 한 분기 안에 자연스럽게 엮는 편집 기술, 여기에 지갑 보안 강화, 오프 올램프의 점화찰 통로 증설, 상인 도구의 사용성 개선 같은 비가시적 토대가 겹치면 가격은 기능을 따라온다. 냉정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각 그 자체도, 채굴 전환도, 잠금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최종 목적은 계속 쓰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차트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어떤 설계가 내일도 모레도 작동할지를 묻는 편이 낫다. 사용이 늘면 수수료의 강이 넓어지고 소각은 강이 물살을 정리하며 환매는 강변의 둑을 보강하고 잠금은 범람을 막는다. 강이 길을 찾으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신뢰를 만드는 느린 호흡과 발표를 증명하는 짧은 반복의 결합이다. 처음에 박탈감이 의외의 환대가 되는 순간은 늘 이런 방식으로 온다. 버튼에서 행동으로, 약속에서 계량으로, 군중에서 공동 미션으로. 시장이 묻는 마지막 질문은 이 하나뿐이다. 정책이 아니라 사용을,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를,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왔는가? 대답이 예라면 다음 표정은 자연히 웃음일 것이다.